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주에서 어드바이스 널스로 일을 하고 있는 7년차 간호사 널스 욜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케이스를 바탕으로 어드바이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디프레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디텍트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어떤 사인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디프레션이나 앵자이티로 전화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벌써 미국 내에 어덜트들이 한 20% 정도는 멘탈 illness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벌써 팬데믹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멘탈 illness가 없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디프레션과 앵자이티 정도는 정말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다이그노스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한 40% 정도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제가 한 7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심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리액션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별로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 일에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거나 별로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너무 많이 낸다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쌓인 감정들이 급작스럽게 폭발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별일이 아닌데 무조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힘든 경우인데 이 경우를 High Functioning Depression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공부만 하든지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든지 밸런스가 없는 거죠. 아니면 오버워킹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라이프에서 미닝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과를 내려고 더 일과 공부에 몰두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좀 대화를 잘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을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게 디프레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mood swing인데요. 이것은 뭐 평상시에 뭐 메노포즈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갑자기 변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평상시에 뭔가 엔조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뭔가 예쁜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옷을 좋아했거나 뭐 애니멀을 좋아했거나 근데 그런 것을 봐도 이제는 예쁘지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드럭과 알코올인데요. 뭐 조금씩 알코올을 기분 좋게 마시는 것 이외에 그렇게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고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좀 컨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멍을 때린다고 한국말로는 하는데 이 메모리 러스가 생기고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이유 없이 멍을 때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컨센트레이트를 하기가 힘들고 얘기를 하다가도 대화에서 갑자기 멀어지고 혼자 아무 생각 공상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도 좀 잘 지켜보아야 할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좀 그런 분들이 도움을 미리 솔선수범해서 청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뭐 도움을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봐도 괜찮다, 할 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좀 잘 지켜봐야 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것도 아까 그 high functioning depression과 같이 좀 굉장히 그 디프레션 현상을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인데요. 이 constantly smiling 하는 거죠. 아무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냥 웃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참 이 셀러브리티나 이 연예인들 경우에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주위 사람들이 참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사람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의 그 우울증의 사인, 전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물론 그런 전조가 보일 때 좀 스페셜티 프로페셔널들을 만나보도록 그리고 그 사이콜로지 테라피를 받아보도록 좀 조심스럽게 권유를 하는 것이 물론 첫 번째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집에서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우리가 뭔가를 서제션 할 때 네게티브 리스폰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여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감기 환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감기 환자라면 곧 나을 거잖아요. 근데 아픈 동안에는 뭐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한다고 우리가 왜 너는 내가 밥을 주는데 너는 왜 밥을 안 먹니? 이렇게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좀 시간을 두고 우리는 계속 좀 좋은 것을 서제션하고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니? 이렇게 그리고 언제든지 말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그때도 뭐 없어?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괜찮니? 뭐 무슨 일 없니? 무슨 일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너는 왜 그러니? 왜 기분이 그렇게 다운돼 있니? 도대체 이유가 뭐니? 이런 질문들은 정말 좋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도 자기가 왜 다운이 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뭐 잡을 잃었거나 무슨 그런 특별한 누가 또 아프거나 죽음을 당했거나 뭐 이별을 했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왜 다운이 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경우도 꼭 감기 환자처럼 너는 왜 감기에 걸렸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오히려 필요한 게 뭔지 뭐 물을 갖다 줄까?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니면 뭐 잠깐 나갈까? 공원에 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는 게 지금 당장은 네게티브하게 싫어,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그런 대답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을 했듯이 물론 테라피스트나 사이콜로지스트를 보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뭘 그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룹 테라피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사이콜로지 테라피를 받는 것을 권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을 열고 듣는 상대방도 정말 어텐티브하게 정말 들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공감을 하고 조언을 하기보다는 좀 깊이 듣고 공감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점점 더 마음을 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괜찮아질 거다, 곧 나아질 거다 이렇게 좀 용기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꼭 감기 환자와 같이 감기를 걸렸다고 그게 중병이 돼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 좋아질 거다, 그렇게 리마인드를 계속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 디프레션과 앵자이티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주위에 한번 잘 돌아보시고 가족이나 친구나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 지금 유스 아이들도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좋은 깊고 퀄리티가 있는 대화를 좀 자주 나눠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